당신이 클릭한 분노, 분노의 전염병. 어느 날 문득 우리는 누군가를 욕하고 싶어집니다. 왠지 모를 정의감이 솟구치고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마음으로 손가락을 움직이죠. 최근에 한 카페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에 갈등과 관련된 기사를 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는 이 주제가 꽤나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얼추 사람들 반응을 살펴보니 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양상이 저는 재밌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카페 점주나 아르바이트생 누구 하나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그 분노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눈멀게 하는지, 그리고 이 비대해진 분노의 사회에서 인간의 온기를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건은 간단해 보여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자의적으로 음료를 만들어 마셨고 점주는 이를 절도 횡령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미디어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악덕 점주, 갑질, 불쌍한 청년 이런 프레임을 바로 씌워버립니다.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삶의 특성상 비교적 소송 절차에 관해서 가까이 지켜보는 편입니다. 우리가 제3자로서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가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다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강인한 집단적 프레이밍에 관해서입니다. 얼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알바생을 옹호하고 국가가 나서서 막 카페를 감독하고 점검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살짝 반대편에서 서 있어 볼까요? 우리 사회는 지금 요 사안에서 사장이라는 단어에 마치 거대한 자본가 같은 이미지를 좀 더 씌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그 가맹 점주들은 어때요? 대출금 갚기 위해서 정말 하루 뭐 10몇 시간씩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인건비랑 임대료 사이에서 막 줄타기 하듯이 어려워하는, 사실 우리 같은 똑같은 서민들입니다. 반대로 아르바이트생은 항상 의리인가요? 만약 고용된 직원이 근무 시간 어기고 규정 무시하고 사업장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고용주는 어디에 그걸 하소연합니까? 우리는 약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복잡한 진실을 보지 않고 외면하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런 사안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경우에서 사회적 여론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상상력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요, 허구를 만드는 어떤 작품 활동을 할 때 나오는 꼭 그런 재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고 내가 보지 못한 그 이면의 맥락을 이제 그려보는 그런 공감의 지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텍스트가 있을 때 텍스트라는 껍데기를 걷어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사람의 심리와 상황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미디어가 제공하는 단면적인 정보만을 소비해요. 영상은 자극적이고 정보는 빠르고 생각할 틈을 주지 않죠. 이 속도전 속에서 우리 상상력은 쇠퇴하고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며 사건을 조망하는 그런 태도는 아예 실종되었습니다. 텍스트 너머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누군가 깔아놓은 그 분노의 판 위에서 꼭두각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부터 이런 종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한때는 창의력이라는 키워드로 교육의 중요성이 오랜 기간 강조되어 왔죠. 저는 이제 이게 창의력이라는 단어에서 상상력이라는
키워드로 중심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효과를 보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관념을 바꿔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꾸준하게 오래 진행돼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 당장 한 개인이 생활 속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일까? 이 영상을 몇 명이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팁을 적자면요. 우선 첫째로, 사건이 터졌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는 감정 브레이크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인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번 더 사고의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명심해야 될 건, 내가 본 정보가 누군가의 의도된 편집은 아닌지 항상 의심하는 거예요. 뉴스 기사라고 할지라도 결국 기자가 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그의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든 녹아있고 정보가 취사 선택됐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셋째로는 반대편 입장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저 상황의 당사자라면 왜 그랬을까? 이 질문 하나가 사법적인 판단 이전에, 법적인 판단 이전에 인간적인 이해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오와 혐오의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상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과정을 언제나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급하잖아요. 언제 이 사정 저 사정 다 파악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려워도 사람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사유의 끝이 독서와 심도 있는 미디어 소비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짧은 쇼츠 영상에서 분노를 막 배설하는 대신에 긴 호흡의 다큐멘터리나 복잡한 인간의 심리를 다룬 작품들을 소비하는 그런 우리 문화적인 풍토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믿어요. 답답함을 견디는 힘이 곧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문학적인 기초 체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생각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돌을 맞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돌을 던지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돌을 만지작거리기 전에 10초만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던지려는 그 돌이 과연 정의의 돌인지 아니면 그냥 내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무책임한 파편인지.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들과 이 사건에 대해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떤 결론이 나든 그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가 세계관을 살짝 바꿔주는 중요한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